공과 관계요. 1대에서는 이제 10번, 11번,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문제가 워낙 많고 증거가 있는 확률이 되거든. 작년에 평가하는 게 나왔구나. 작년 수능에서는 625번이 나왔어. 수능에서도 워낙 단골 문제죠. 공과 관련된 확률은. 근데 공의 개수나 색깔이나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그냥 그 케이스마다 다 이렇게 세면서 그려, 뭐좀 그림이라고 해야겠죠. 모르겠고 식을 나눠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해가지고 그냥 모든 케이스들을 나눠가지고 공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의 그 흐름을 다 쓰면서 문제를 그냥 풀면 돼. 실수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쓰면서 풀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공과 관련된 확률은 기본 원칙 하나만 기억하라고. 서로 다르다가 그냥 기본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한번 봐봐요. 자, A에 있어 검정 2개, 흰색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B에는 흰색 2개, 검정 하나에서 이제 공이 총 6개가 이제 이렇게 3개 들어있단 말이야. 문제 잘 읽어야 돼. 동시에 나눠주는지 하나 주고 다시 하나 주는지를 잘 이제 첫 번째 줄로 잘 읽어보면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하나를 꺼내서 A에 넣어라. 요게 한 번의 시행이야. 알겠지? 하나 주고 다시 하나 주고, 그게 한 번의 시행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시행을 2번 할 때 그랬더니 A에는 검정색만 있고 B에는 흰색만 있고. 자, 그럼 자 먼저 이제 한 번의 시행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그냥 잘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자, 처음에 A에서 줄 때 검정을 줄 수가 있어요. 검정을 줘. 3분의 2의 확률로 이렇게 검정을 줘.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흰색 2개, 검정색 2개가 이렇게 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한테 이제 뭘 줄 거냐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B에서 A한테 검정을 줘. 검정을 주고 검정을 주고. 그치? 2분의 1의 확률로.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안 그릴 건데 흰색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겠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한 번의 시행을 더 했을 때 여기 검정 3개가 들어올 수가 없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A에 검정이 3개가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시한 거라고 지금. 그래서 검정을 주고 검정을 받아야 돼. 왜? 검정을 주고 흰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밑에 그림이 이제 흰색 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흰색을 주세요. 흰색을 줄 확률은 이제 3분의 1.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는 거야. 자, 이 경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정을 줄 수도 있고 흰색을 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먼저 위에 거부터 할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 더 안 그려도 될 거야. 검정이 여기 남아있으려면 흰색 줘야 돼. 그치? 흰색 줘.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이 넘어와야 돼. 이해됐지? 이게 1번. 이런 경우가 총 3가지를 갖고 풀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해볼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검정을 줘. 아무거나 줘.
다시 검정을 줘. 됐어? 하나 더 있죠? 흰색 준 상황에서 이번에 뭐야? 흰색을 줘. 이제 뭐 줘야 돼? 다시 흰색 줘. 검정 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총 3가지의 경우로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야. 공과 관련된 확률은 이제 공의 개수나 어떻게 바뀌는지나 이 흐름을 조금 잘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 알겠지? 자, 해보자.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 최근 기출을 뭐 봐요? 작년 수능이네. 625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 중에서는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 625번 하나 보고요.
설명은 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서 총 10개 공이 들어있고 2개를 꺼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0개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일단 먼저 같은 색이거나 흰색으로 같은 색일 확률이 52 또는 빨간색으로 같은 색의 확률이 얼마 또 역시 52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같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그거는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이 생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같은 색의 이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644번 얘네들이 이제 기출문제 이 책을 보면은 앞에는 엄청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다가 뒤로 통계 쪽, 추정 쪽 가면 문제가 되게 적을 거야. 왜 그런지는 알지? 왜냐면 범위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범위가 3월 저번에 난 지급표 줬었잖아. 모의고사 일정표 줬잖아. 3월이 수년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예전에 4월 모의고사가 있었어. 그래서 4월은 조합까지밖에 안 들어가. 중복 조합 2학년수가 안 들어갔어. 근데 지금 5월로 바뀌니까 확률 안보선까지 들어가는데 통계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9월에 통계가 등장을 해요. 9월에. 6월에 확률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9월에 통계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전범위가 3학년 모의고사 중에 9, 10, 11 3개만 통계밖에 없는 거야, 기출이. 그러니까 문제수가 좀 적어, 통계 쪽이. 앞부분은 그냥 계속 그냥 누적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 이제 비율이 단원별로 이게 출제 비율이 맞춰져. 초반에는 막 수열조합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이제 6월 지나고, 그 다음에 9월쯤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범위가 들어가. 그럼 확통은 미적이랑 다른 게 뭐냐면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은 미적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요. 뒤로 갈수록 미분 추가되고 적분 추가되면서 계속 떨어져. 그래서 28, 29, 30 못, 그러니까 막 2문제 정도로 못 푸는 수준까지 가. 어려워지니까. 왜냐 앞에는 극한밖에 안 나와. 3, 4월 달에 애들 하는 얘기가 30분 존나 쉬운데요? 이지랄을 해요. 수요 극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원래 30분은 미적분은 적분이랑 미분 심화가 나오니까. 근데 확통은 또 반대야. 앞부분만 내면 어려워. 근데 확통은 뒤로 갈수록 통계가 추가가 된다고. 통계가 쉬워요. 안 배우면 못 푸는데 한 번만 배우면 통계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계가 추가가 되면 내용이 되게 쉬워지고, 확통 그래. 통계가 추가되면 내용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단축이 되고, 통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 푸는데. 그러니까 확통은 뒤로 갈수록 그냥 쭉 앞부분 초반에 만약에 3월, 5월 정도 됐을 때, 3월, 5월 한 6월쯤 됐을 때 확통 성적이 안정적으로 하나 틀리거나 담아낸 정도가 되면 수능 때까지 보통 안 틀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최대한 앞에가 조금 어려워요. 3월달, 5월달 뒤로 갈수록 쉬워져. 자, 644번 보면은 근데 비슷한 문제를 낸 것 같아. 문제 뭔데 이게 30번이니? 23, 6월 평가가 30번으로 나왔었네. 그래서 흰색이 이렇게 이제 1, 2, 3, 4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 5, 6, 7 또 이렇게 있대. 자, 2개를 꺼내가지고 색깔이 다르면 점수는 12점을 점수로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네. 다른 색이 나오면 12점이래. 점수가. 자, 점수가 12점인 경우라면 볼까? 자, 문제에서 뭐라고? 2개를 꺼냈을 때 다른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고, 자, 이제 점수가 12점이 보자. 12점은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이야. 여기서 하나 꺼내주면 되겠지. 자, 흰색에서 하나 꺼내주고, 빨간색에서 하나 꺼내서 16가지야. 12점이 되는 경우의 수가 16가지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4점 이하의 짝수가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색이면 이제 그 숫자의 곱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를 지금 볼 거야. 같은 색인데 점수가 24점보다 작아야 돼. 자, 흰색에서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에서 같은 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꺼냈을 때 알겠지? 자, 흰색에서 두 개를 꺼내는 경우는 뭘 꺼내서 두 개를 곱하든지 간에 점수가 24점이 넘을 수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24점 이하의 짝수가 나오래요. 그러니까 4개 중에 두 개를 꺼냈을 때 문제에서 곱했을 때 점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홀수끼리 곱하면 짝수가 안 나오잖아. 그 경우 하나밖에 없지. 4개 중에 두 개 꺼낼 때 1, 3을 꺼내면 그때만 홀수니까. 이렇게. 자, 이제 빨간색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두 개를 꺼낼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곱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자, 24 이하의 짝수가 되래. 야, 이건 그냥 직접 곱해버릴래, 그냥. 일단 7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7이랑 누구랑 곱하면은 무조건 24가 넘어가니까 6, 4, 24가 있겠죠. 6 있는 경우는 6이랑 4밖에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5, 4, 20 하나 있겠지. 이거 말고 없네.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그냥 더하면 되겠네. 전체 경우 중에 이렇게가 이제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그냥 짝수니까 신경 쓸 게 없고 12점이 점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가서 토너먼트의 확률이랑 헤로드 확률 관련된 거 하나만 해볼게. 토너먼트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아이만 신경을 써서 풀어주면 된다. 아까 처음에 어떤 문제랑 조금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풀면 되냐면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저 문제 우리 같이 풀었잖아. 1번 풀었었지. 1번 설명 들었었지. 1번 문제 풀 때 자 1번 문제 느낌으로 12번을 푸는 거야. 프린트 1번 풀이처럼 해서 12번을 풀면 돼. 물어보는 놈만 신경 써서 푸는 거야. 12번 문제는 힌트는 1번 문제의 풀이에요. 1번 문제 풀었던 것 좀 잘 보고 12번을 한번 풀어봐. 자, 12번. 토너먼트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6명이서 시합을 하는 게임인가 이거는? 자, A랑 B가 시합을 하래요.
근데 이제 B랑 A랑 붙으려면 준결승에서 붙거나 결승에서 붙거나 하지? 자, 먼저 준결승에서 붙거나 결승에서 붙거나예요. 알겠지? 그리고 실력은 다 어떻대? 실력은 다 똑같다. 됐지? 야, 준결승에서 붙으려면 B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두 군데 B가 올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오면 되니까. 그럼 붙는 게 아니야. 준결승에서 붙으려면 B가 1차전을 어때야 돼? 이겨야 돼요. B가 이겨. 2분의 1. 자, 이제 결승에서 붙는 경우 보자. 결승에서 붙으려면 B가 반대쪽으로 가야 돼. 5분의 3. 그치? 5분의 3. 근데 자 B가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쪼개자. 결승에서 붙을 때 B도 여기에 오는 경우가 5분의 2고요. 부전승이 되는 경우는 5분의 1일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 B가 여기 왔어. A는 몇 번 이겨야 결승 진출해요? 한 번 이겨야 결승을 진출하는 거고, B는 2번 이겨야 결승 진출해요. B는 2번 이겨야 결승 진출해. 더하기. 아니면 B가 부전승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 경우가 5분의 1이죠. A가 한 번 이겨서 결승 가고 B도 한 번 이겨서 결승 가고. 이 경우만 이거를 자, 더해주면 되는 거다. 토너먼트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정하고 이제 이긴다 진다 뭐 이겨서 이렇게 붙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토너먼트와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드 문제 하나 해볼게요. 패러드 문제 17번, 18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정기 패러드 문제인데 패러드 관련된 건데, 이거는 덧셈 정리로도 풀 수 있지만 이런 게 뭐 패러드 문제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문제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패러드 문제가 여사건이 편해. 여사건. 그러니까 베스트 풀이가 여사건이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패러드 문제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전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 뭐 스위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전기가 흐름 확률을 구하시 이렇게 물어보잖아. 6번이 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되냐면 전기가 흐를 확률보다는 흐르지 않을 확률을 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가 위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로 흐를 수도 있고 둘 다 흐를 수도 있고, 그걸 덧셈 정리로 풀어도 되지만 6번이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위쪽으로 전기가 흐르지 못할 확률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지. 동시에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할 확률은, 야 아래쪽으로 흐를 확률이 얼마야? 둘 다 닫혀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흐를 확률이 얼마야? 스위치 2개야. 얼마? 4분의 1이지. 이걸 1에서 빼면 어때? 아래쪽으로 못 흐르는 거지. 이해됐니? 위쪽으로도 흐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하니까 2개를 곱하면 결국은 절대 흐를 수가 없는 거지. 이걸 1에서 빼면 흐른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흐르지 못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구하는 거다. 문제 딴 게 없어. 그냥 이거 근데 경험이,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를 왜 하냐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안 풀리는데,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잘 못 풀어요. 이게 되게 애들이 약해하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만 이런 문제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간단하게
17번, 18번 해볼 수 있어. 따라서 풀어보는 거야. 17, 18번. 여기 여상권으로 풀어보는 거야. 여상권. 알겠지? 해봅시다. 실버는 이쪽엔 스위치가 하나, 이쪽엔 스위치가 두 개, 이쪽엔 스위치가 세 개. 이쪽으로 흐르지 못할 확률 2분의 1. 이쪽으로 흐를 확률은 둘 다 닫혀 있어야 되니까 4분의 1. 이거 1에서 빼면 흐르지 못할 확률. 자, 이쪽으로 흐를 확률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8분의 1. 이게 1에서 빼면 절대 흐르지 못할 확률.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1-8분의 1. 이게 절대 흐를 수 없는 거야. 이걸 전체에서 빼면 흐른다. 알겠죠? 18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뭐 3개짜리의 포함 배제 원리, 이게 일단 포함 배제 원리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복잡해서 그냥 일단 여사건으로 이건 푸는 게 제일 쉬워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프린트에서는 교재도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20번 문제 하나 정도만 더 풀고 이제 교재를 풀면서 이제 개별 부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20번 문제 저번에 이제 했던 중복조합이랑 결합이 된 확률 문제네요. 이것도 참고만 하면